매일 아침 눈을 뜨면 습관처럼 현관을 바라보지만 그곳엔 이제 흙 묻은 등산화 한 켤레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택배 기사가 벨을 누르는 짧은 순간을 제외하면 당신의 현관문은 하루 종일 굳게 닫혀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년 한 해 우리 곁에서 3,661명이 아무도 모르게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100명 중 1명은 고독사로 떠나는 세상, 그리고 그 죽음의 절반 이상이 바로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50대, 60대 중장년 남성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서늘한 공포를 안겨줍니다. 평생 입던 양복을 벗는 순간 세상과의 연결고리도 함께 끊어져 버린 것 같은 상실감. 오늘은 그 막막한 현관문 뒤에 갇혀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와 그 문을 활짝 열고 다시 세상으로 걸어 나간 또 다른 남자의 선택을 통해 은퇴 후 우리 삶을 위협하는 진짜 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잠시 후 6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면서도 점심값 8,000원이 없어 친구와의 인연을 끊어야 했던 김 선배의 비극적인 선택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가 놓친 단 한 가지 결정적인 수를 공개하겠습니다. 여기 30년 넘게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다 3년 전 퇴직한 58세 박철수 씨가 있습니다. 박철수 씨의 하루는 정말 그 자체입니다. 아침 7시 출근 알람은 더 이상 울리지 않지만 눈은 저절로 떠집니다. 거실로 나와보지만 아내는 친구들과 여행을 갔고 다 횡한 식탁 위엔 먹다 남은 라면 봉지만 놓여 있습니다. 은퇴 직후 박철수 씨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작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지만 경험 부족과 경기 침체로 1년 만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남은 건 오피스텔 보증금과 자존심뿐이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이 불렀습니다. 철수야, 술 한잔 하자. 얼굴 좀 보자. 하지만 박철수 씨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면 텅 비어 있었거든요. 친구가 사는 술을 얻어만 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내 차례가 왔을 때 내가 낼게 라고 지갑을 열 수 없는 그 비참함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요즘 바빠. 컨설팅 준비하느라 시간이 없네. 그렇게 한 번, 두 번 거절하다 보니 어느새 전화벨 소리는 뚝 끊겼습니다. 박철수 씨의 휴대전화는 이제 시계 기능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돈 없는 가장은 필요 없다더니 친구들도 똑같구나. 하지만 정말 친구들이 돈 때문에 떠난 걸까요? 박철수 씨를 가둔 건 돈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고 믿는 그 자신의 강박이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의 53.9%가 50대와 60대 남성이라고 합니다. 왜 유독 이 연령대의 남성들이 위험할까요? 전문가는 이를 관계 빈곤이라고 부릅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빈곤하지만 중장년은 평생 직장 동료가 인간관계의 전부였기에 명함이 사라지는 순간 관계도 증발해 버리는 겁니다. 박철수 씨처럼 경제적 실패를 겪은 후 남은 수십 년의 삶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박철수 씨는 요즘 부쩍 건망증이 심해졌습니다. 며칠 전엔 가스불을 켜놓은 걸 깜빡해 큰일 날 뻔하기도 했죠. 혼자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안주도 없이 깡소주를 마시는 날이 들어갑니다. 고려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 저하에도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흡연이나 과음만큼이나 뇌 건강을 갉아먹어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죠. 박철수 씨를 병들게 하는 건 영양 부족이 아니라 지독한 외로움이라는 독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힌 박철수 씨의 안타까운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처럼 느껴져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박철수 씨와 비슷한 조건이었지만 전혀 다른 선택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62세 김영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 차이를 만드는 건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결단,
이었습니다. 김영호 씨 역시 2년 전 은퇴했습니다. 모아둔 현금 자산은 많지 않았고 가진 거라곤 서울 외곽이 6억 원 남짓한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수입이 끊기니 관리비 내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고 집을 팔고 싼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낯선 곳으로 가서 적응할 자신도 없었고 평생 일궈온 내 집을 잃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김영호 씨는 주택연금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주변에선 말렸습니다. 멀쩡한 집을 왜 담보로 잡히냐, 나중에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 하지만 김영호 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내가 당장 밥 한 끼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친구를 피하고 집에만 박혀 있으면 그게 자식들한테 더 짐이 되는 거다. 그는 주택연금에 가입했고 매달 100만 원 중반대의 월치급금을 평생 받게 되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이 현금 흐름은 김영호 씨에게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존감이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 당당하게 오늘은 내가 점심 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 손주가 왔을 때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 쥐어줄 수 있는 할아버지로서의 위엄이 생긴 겁니다. 경제적 숨통이 트이자 김영호 씨는 집 밖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동네 복지관 탁구 교실에 등록했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중장년 요리 교실에도 나갑니다. 처음엔 쑥스러웠지만 비슷한 처지의 또래들과 어울려 김치찌개를 끓이고 막걸리 한 잔 나누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김영호 씨의 현관문은 이제 매일 아침 활짝 열립니다. 등산화를 신고 탁구 라켓을 챙겨 나가는 그의 뒷모습에선 은퇴자의 쓸쓸함 대신 활력이 느껴집니다. 여러분이라면 박철수 씨와 김영호 씨 두 사람 중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립을 끊어내는 힘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최소한의 현금 흐름과 느슨한 연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점검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재정적 고립을 끊기 위해 현금 흐름을 무기로 만드십시오. 많은 분들이 자산의 크기에 집착하지만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 자산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현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택연금은 매우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약정된 연금액은 국가가 보증하고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 처분 가격이 연금 지급 총액보다 많이 남으면 그 차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집은 자식에게 라는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십시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건강하게 사는 것이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도 다시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이 60만 원대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만약 아직 은퇴 전이거나 실직 상태라면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실업 크레딧 제도를 활용해 가입 기간을 늘리십시오. 퇴직금은 절대 일시금으로 받아 자녀 결혼 자금이나 사업 자금으로 쓰지 마십시오. IRP 계좌에 넣어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에서 40%나 아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아끼는 것도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IRP 계좌를 통한 장기 투자가 일반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무엇보다 노후 자금을 헐어 쓰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된다고 강조합니다. 둘째, 사회적 고립을 끊기 위해 가족 밖의 관계를 만드십시오. 은퇴 남성들의 가장 큰 착각 중 하나가 이제 가족에게 충실하겠다 며 아내와 자녀에게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밀착은 오히려 갈등을 부릅니다. 가족이 아닌 취미나 봉사활동으로 연결된 느슨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는 5060 남성들의 고독사를 막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리교실, 걷기 모임, 텃밭 가꾸기 등 찾아보면 갈 곳은 많습니다. 이런 곳에 가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곳은 실패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연락하는 용기를 내십시오. 나 요즘 좀 심심하다. 밥 한 끼 먹자. 이 한마디가 여러분을 고립에서 구해줄 동아줄이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여러분이 명함이나 지갑 사정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옛 이야기를 나누고 웃을 수 있는 친구가 그리울 뿐입니다.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면 상대방도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내밀 것입니다. 매일 아침 양복을 입고 나서던 그 현관, 이제는 아무도 여러분을 찾지 않는다고 서글퍼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이 그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갈 차례입니다. 양복 대신 편한 옷을 입고 명함 대신 따뜻한 미소를 챙겨서 말이죠. 50대, 60대는 인생의 내리막길이 아니라 진짜 나를 찾아가는 두 번째 성장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혹시 박철수 씨처럼 고립되어 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드셨다면 지금 당장 휴대전화를 들어 가장 편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혹은 비슷한 고민을 나누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서로의 안부를 물어봐 주세요. 우리는 서로 연결될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강합니다. 여러분의 활짝 열린 현관문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